안녕하세요. 시애틀 남자입니다. 2020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오늘 영상을 시작하기 전에 간단하게 이때까지 영상에서 배운 내용을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머신러닝 알고리즘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었죠. 슈퍼바이즈드 러닝하고 언슈퍼바이즈드 러닝. 슈퍼바이즈드 러닝은 답이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머신을 트레이닝을 시키는 거죠. 이 슈퍼바이저 러닝에는 또 두 가지가 있었죠. 하나는 리그레션이라고 인풋 값에 따라서 다른 아웃풋 값들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인풋 값이 계속해서 변하면 아웃풋 값도 계속해서 변하는 머신 러닝이 있고, 그 다음에 클래시피케이션이라고 값이 주어졌을 때 데이터에 따라서 그 아웃풋이 yes, no나 아니면 정해져 있는 몇 개의 버켓 중에 하나로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이메일이 스팸이냐 아니냐, 아니면 폭이 있을 때 이것이 악성이냐 아니냐, 그런 식으로 분류를 해줄 수 있는 문제를 classification이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unsupervised learning은 답이 없이 머신을 트레이닝 하는 겁니다. 그래서 데이터가 주어졌을 때 머신이 알아서 그 데이터를 클러스터링을 만들어서 그룹을 만들어 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모든 머신 러닝들이 쓰는 방법이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제일 처음에 머신이 하이파터시스를 만들죠. H 데이터 X. 그 다음에 코스트 펑션을 구합니다. 그 하이파터시스에서 나오는 코스트 펑션을 구해가지고 그게 J 데이터고, 그 코스트 펑션을 미니마이저 시켜주는 쪽으로 계속 트레이닝을 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그 코스트가 미니마이저 됐다는 것은 인풋 값이 주어졌을 때 아웃풋 값이 우리가 원하는 값이 나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슈퍼바이저 러닝 중에서도 클래시피케이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래시피케이션 문제 중에서 가장 간단한 yes, no로 대답될 수 있는 yes가 1이고 no가 0로 이렇게 매핑이 되는 그런 경우를 보도록 하죠. 여기 보시면은 요 처음에 세 개의 인풋에 대해서는 여기 0가 답이 나왔고, 그 다음에 네 개의 인풋에 대해서는 1이 답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 데이터를 만족시켜 줄 수 있는 함수를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 그 방법 중에 하나가 저희들이 이때까지 배운 리그레션을 가지고 사실은 클래시피케이션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저희들이 이때까지 봤던 리니어 리그레션, 1차 함수를 이용해서 이 문제를 한번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를 만족시켜 줄 수 있는 1차 함수는 뭐 예를 들면 저희들이 이렇게 그림을 그릴 수가 있겠죠. 여기에 값에 대해서는 거의 뭐 0에 가까운 값들이 나오고, 요 4개의 인풋에 대해서는 각각 이런 값들이 나오죠. 요 1차 함수에서. 그래서 이렇게 매핑이 됩니다. 서로. 만약에 여기 0.5를 기준으로, 그죠? y축에 있는 값이 0.5보다 작으면은 이 값을 0이라고 하고, 0.5보다 크면 1이라고 한다. 그죠? 이렇게 매핑을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이 리니어 리그레션을 가지고 클래시피케이션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문제점이 뭐가 있냐면, 만약에 새로운 값으로 여기에 값이 들어왔다고 하면 이 값은 1이거든요. 근데 이거를 만족해 주려고 하면 이 리니어 리그레션 그래프가 어떻게 돼야 되냐면 아마 이 정도로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돼 버리면 이제 여기에 해당되는 값들이 0.5 밑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요 3개 이상의 데이터들이 잘못해서 분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0이 돼 버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리니어 리그레션을 가지고 완벽하게 클래시피케이션을 나타내기가 아주 힘듭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이 아웃풋 값이 1 이상이 나온다는 게 사실은 말이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저희들이 원하는 것은 0 아니면 1을 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값이 0에서 1 사이에 분포하게 되면 저희들이 0.5를 기준으로 그 위로는 1이라고 생각하고 0.5보다 작은 값은 0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죠. 이렇게 단순히 리니어 리그레션이나 아니면 단순한 리그레션 그래프를 가지고는 사실 클래시피케이션 문제를 확실하게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해낸 게 바로 이런 함수를 쓰는 겁니다. 시그모이드 펑션이라는 함수인데, 이 시그모이드 펑션에서는
값이 아무리 커져도 여기서 아무리 커져도 이 그래프의 값이 절대 1을 넘지 않습니다. 이게 계속해서 이제 1에 수렴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값이 아무리 작아져도 그 값이 0보다 더 작아질 수는 없습니다. 이게 계속해서 이제 0으로 수렴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g 값이 0일 때는 항상 이 중간값인 0.5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함수를 시그모이드 함수를 써보면 이렇게 됩니다. 그죠? 이렇게 되는 이게 시그모이드 펑션입니다. 로지스틱 리그레션이라고 합니다. 로지스틱 리그레션이 클래시피케이션 문제를 푸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리그레션이라는 게 사실은 헷갈리긴 헷갈리는데 이 경우에 클래시피케이션은 로지스틱 리그레션을 이용해서 풀게 됩니다. 그 다음으로 개념이 점점 더 복잡해지는데 여기를 보시면은 이게 방금 전에 보신 시그모이드 펑션이죠. 그러면 이 G에 무엇이 들어올 수 있냐 그거를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예를 들면 저희들이 데이터가 이런 데이터가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이 경우에는 1이고 0으로 되어 있는 것은 모두 0이라고 생각하면 이것을 분리해내 줄 수 있는 함수가 어떤 함수가 있냐면 2차 함수가 이걸 분리해내 줄 수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경우죠. 이렇게 2차 함수가 있으면 동그라미 그림이 그려지게 되죠. 이게 이제 디시전 바운더리가 돼 가지고 이 안에 있는 모든 값은 이제 0가 되고 그 아웃풋이 이 밖에 있는 모든 값은 1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 시그모이드 펑션에 들어올 수 있는 인풋 값 g는 이렇게 함수가 되는 겁니다. 그죠? 이 함수가 1차 함수가 들어올 수 있고 아니면 이것처럼 2차 함수가 들어올 수도 있고 그죠? 아니면 이 밑에 보시는 것처럼 이런 다차 함수가 이 시그모이드 펑션 안에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아웃풋은 항상 0에서 1 사이로 결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웃풋이 이 시그모이드 펑션의 아웃풋이 0에서 0.5 사이면 그 아웃풋을 저희들은 0이라고 생각하고 0.5에서 1 사이의 아웃풋이 나오면 그것은 저희들이 1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클래시피케이션 문제를 풀게 되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다시 제가 말씀드린 머신러닝의 기초 세 가지는 뭐였죠? 첫째는 머신이 하이파서시스를 만들고 그 다음에 코스트 펑션을 구한 다음에 코스트 펑션을 미니마이즈 해주는 방법으로 머신이 트레이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이게 하이파서시스가 되는 거죠. 이 전체가. 그러면 이렇게 하이파서시스를 구했을 때 그럼 로지스틱 리그레션의 코스트 펑션은 어떻게 되느냐? 이것이 로지스틱 리그레션의 코스트 펑션입니다. 이게 굉장히 복잡한데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실 필요가 없고 대충 이런 펑션이 있다라고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 현재 이걸 이해하시려고 하면은 너무 어렵기 때문에 제가 다음에 이 코스트 펑션이 어떻게 이렇게 복잡하게 나오게 되었는지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릴 기회가 있을 텐데 하이파서시스가 나왔을 때 로지스틱 리그레션에서 코스트 펑션은 이렇게 구해진다. 그리고 이 코스트 펑션을 미니마이즈 해주는 그 세 번째 오퍼레이션이 이것이다. 그죠? 이 코스트 펑션을 미분을 해가지고 현재 있는 데이터 값에서 이제 계속해서 빼주는 거죠. 업데이트를 해주는 거죠. 그 다음에 데이터 값이 나오고 이 같은 오퍼레이션을 계속해서 반복해가지고 결국은 우리가 원하는 이 데이터 값을 구해내는 게 머신러닝의 트레이닝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것도 굉장히 복잡한 내용이 많이 있는데 간단하게 요약을 다시 해드리면 슈퍼바이즈드 러닝 안에는 리그레션이 있고 클래시피케이션이 있고 리그레션 같은 경우에는 리니어 리그레션 1차 함수가 될 수 있고 폴리노미알 같은 다차 함수가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그것도 리그레션이죠. 그 다음에 클래시피케이션 같은 경우에는 사실 리그레션을 이용해서 클래시피케이션을 푸는 겁니다. 그런데 그 경우에 아웃풋을 0에서 1 사이로 제한해 주기 위해서 시그모이드 펑션을 쓰게 되고 그 시그모이드 펑션 안에 들어오는 펑션이 인풋을 만족해 줄 수 있는 함수를 시그모이드 펑션에 넣는 거죠. 그래서 하이파서시스가 만들어지면 그 하이파서시스에 대한 코스트 펑션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렇게 되고 그 코스트 펑션을 미니마이즈 해주는 이와 같은 오퍼레이션을 계속해서 해주는 것이 클래시피케이션 머신러닝입니다. 그래서 이 머신러닝은 수학하고
확률이고 그리고 노가다입니다. 그 세 가지가 조합이 돼서 머신러닝이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또 하나의 컨셉을 더 말씀드릴 텐데요. 인풋 데이터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빨갛게 X가 돼 있는 거 있죠? X가 돼 있는 것처럼 인풋 데이터가 들어왔다. 그죠? 이 트레이닝 데이터가 들어왔다고 할 때 만약에 저희들이 리니어 리그레션을 써서 1차 함수로 구하게 되면은 이 1차 함수가 이 트레이닝 데이터를 완벽하게 만족시켜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잘 그리면은 여기 파란 선처럼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아무리 우리가 트레이닝을 시켜도 이 트레이닝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잘 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의 하이파서시스가 너무 간단해서 그렇죠. 이 경우를 뭐라고 그러냐면 언더핏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아무리 데이터가 많이 들어와도 우리의 하이파서시스가 너무 간단하기 때문에 이 데이터를 만족시켜 줄 수가 없습니다. 그 경우를 언더핏 또는 하이 바이어스라고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의 하이파서시스가 만약에 2차 함수면 어떻게 되느냐? 그 포물선이니까 요 선을 따라서 거의 인풋 데이터하고 비슷하게 만족시켜 줄 수가 있습니다. 이게 완벽하게는 아니더라도 거의 비슷하게 만족시켜 줄 수가 있는데 이 경우는 우리가 원하는 아웃풋이죠. 그래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함수는 이런 함수를 구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새로운 사이즈가 들어왔을 때 이제 맞는 값이 아웃풋 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 마지막 경우는 우리가 완벽하게 이 트레이닝 데이터를 만족하고 싶다고 생각을 하면 이렇게 다차 함수를 쓰면 됩니다. 이 폴리노미얼 함수를 쓰면은 이 함수가 여러 번 턴을 돌면서 이 데이터를 모두 만족시켜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아마 이렇게 희한한 모양의 바운더리가 생기겠죠. 하지만 이 바운더리가 트레이닝 데이터에 대해서는 100% 만족을 시켜주지만 만약에 새로운 값이 들어왔을 때 예를 들어서 이 사이즈가 아주 큰 값이 들어왔을 때 보면은 그 아웃풋 값이 사실은 사이즈가 작은 집보다 더 싸다고 나오죠. 그죠? 이건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경우를 저희들은 overfit, 너무 트레이닝 데이터에만 만족되는 이런 머신러닝 아웃풋을 overfit이라고 합니다. 또는 high variance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게 리니어 리그레션의 경우이고 만약에 로지스틱 리그레션의 경우에는 어떻게 되느냐 만약에 1차 함수로 이것이 풀리게 되면 이 안에 들어가는 이 시그모이드 펑션 안에 들어가는 함수가 1차 함수가 되게 되면 아마 이 정도로 머신 트레이닝이 되겠죠. 그렇게 되면 보시다시피 여기 잘못 분류된 데이터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도 저희들이 언더핏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 다음이 만약에 이게 2차 함수가 되면 이 포물선이 이렇게 파란 선처럼 이렇게 그려질 수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여기 한두 개 정도 잘못 분류된 것이 있기는 하지만 대부분의 데이터들을 트레이닝 데이터들을 만족해 줍니다. 그래서 아마 이것이 가장 적합한 머신 트레이닝의 아웃풋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로지스틱 리그레션 같은 경우에도 저희들이 이렇게 다차 함수를 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다차 함수를 주면은 이 트레이닝 데이터를 100% 만족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희한한 모양의 바운더리가 생겨야 되죠. 새로운 데이터가 들어오면 이게 잘못 분류되어서 아마 엉뚱한 값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도 저희들이 오버핏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기억하셔야 될 게 이 하이파서시스가 어떻게 결정이 되는가에 따라서 경우에 따라서는 이게 언더핏이 될 수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오버핏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오버핏을 막아주기 위해서 regularization이라는 게 있습니다. regularization은 여기서 보시면은 여기 코스트 펑션이죠. 코스트 펑션에서 여기서 여기까지만 보시면 이거는 저희들이 이때까지 봤던 그죠? 리니어 리그레션의 코스트 펑션입니다. 이 리니어 리그레션의 코스트 펑션에다가 요 다른 항을 이렇게 더해줍니다. 이것이 regularization이라고 이 항을 더해줌으로 인해 가지고 이 그래프가 약간 스무스하게 바뀝니다. 매끄럽게. 그래서 이 경우를 보시면은 여기에 이렇게 샤프하게 많은 턴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걸 샤프한 턴을 약간 부드럽게 이거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그래프하고
가깝게 만들어주는 방법이 regularization 입니다. 여기서도 이 공식을 기억하실 필요는 없고 이런 방법으로 머신러닝에서 오버핏을 고쳐준다는 거죠. 그 오버핏을 보정해주는 방법이 regularization인데 그 regularization은 저희 코스트 펑션에다가 이렇게 뭔가를 더해준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로지스틱 리그레션 코스트 펑션이죠. 로지스틱 리그레션 코스트 펑션에도 똑같이 리니어 리그레션 코스트 펑션처럼 뭔가 다른 항을 하나 더 더해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 항에서 관심 있게 보셔야 될 게 이게 람다 밸류입니다. 이 람다 밸류가 커지면 regularization이 많이 일어나서 그 펑션이 더 스무스하게 해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 람다 값이 작아지면은 이 전체 항이 없어지는 거하고 똑같죠, 그죠? 이 값이 람다가 점점 작아지면은 이 항은 있으나 없으나 똑같은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냥 보통 코스트 펑션하고 똑같아지는 거죠. 그렇게 되면 오버핏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보시고 질문이 있으시면 꼭 댓글을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